네, 생방송 문화소통 4.0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다양해진 채널 속에 나타난 민심을 전해드리고요. 또 그 의미를 짚어보는 젊은 소통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SNS 전문가세요.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대학생들의 시각을 들려준 윤영훈 청년 패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정덕 씨는 최근에 어떤 도전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도전이요? 네. 예, 제가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인터넷 검색 정도.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코코아톡 이거 두 가지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SNS를 하기 시작하면서 트위터를 개설을 해서 대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가 다른 것이 지금 한 90명 정도. 좀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최선의 도전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전 늘 도전하면서 삽니다. 지금 KTV에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고, 그쵸.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은 언제나 필요하죠. 젊은이들이 도전을 많이 하면 그 사회 미래는 밝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소통에서는 자전거 한 대로 60일간 유럽 일주를 한 분을 직접 모시고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전거로요. 3,964.2km를 달린 박지용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건강해 보이세요, 일단. 그러니까요. 낯선 길이잖아요. 네. 예, 유럽을 참 언제나 즐겁고 당당하게 예. 60일간 달렸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관련 화면을 잠깐 보고 와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9년 7월 1일부터 60일간 자전거를 타고 유럽 각국을 여행한 박지용 씨. 그 기록들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언어의 장벽을 넘어 유럽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공감을 얻었다.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을 수상하며 자전거 한 대로 유럽을 달린 그의 도전이 젊은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여행하는 순간순간이 희열이고 동력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자전거 한 대로 유럽을 종횡무진 달린 박지용 씨의 도전 소감을 전하고 있다. 또한 위클리 공감에서도 세계 속으로 도전한 청년 박지용 씨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고 있다. 그의 도전 이야기는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다. 외롭게 달린 3,964.2km. 집이 그리울 땐 하늘을 바라보며 굳은 의지로 도전을 이뤄낸 소중한 순간. 60일간의 도전은 그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네, 유럽 자전거 여행 와. 60일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자전거로 유럽을 여행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 예. 때 TV를 보는데 어떤 광고였는데요. 광고에서 휠체어를 타고 유럽을 횡단하는 어떤 대학생에 대한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딱 보고 엄마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저기 가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들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 엄마는 꼭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정확히 10년 후에 우리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좀 자전거 여행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 너무 찌들어 있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는데요.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진 청춘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 와. 인생의 추억이 될 만한 이벤트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학교를 다닐 때 방학을 이용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네, 맞아요. 24살 때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24살. 24살 때 정말 그때만 할 수 있는 예. 젊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세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달린 박지용 씨의 도전을 이렇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박수를 듭니다.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뭐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하셨지만 네. 도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먼저 응원을 먼저 하게 돼요. 그쵸.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든 자기가 꼭 하고 싶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네. 매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 구원장님은 이런 도전을 해보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시죠, 늘? 아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용 씨 보니까 너무 부럽고요. 네네. 이게 도전도 사실은 어떤 시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 가장 이 청춘의 시기 때 할 수 있는데 도전을 통해서만 어떤 그 여러 가지를 얻어낼 수도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용 씨를 보니까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어낸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즘 대학생들 보면은 사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뭐 취업을 만들려는 스펙 쌓기 여기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걸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마 대학생들도 우리 지용 씨를 보면서 오늘 그냥 단순하게 어떤 스펙 쌓는 거에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자전거 유럽 일주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젊으니까 또 할 수 그쵸. 있는 거고 예. 말이죠. 윤영은 학생도 지금 젊고 네. 예, 더 젊었을 때도 계속 도전을 했을 것 같은데 젊을 때 이런 도전, 뭐 좀 무리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성공이든 실패든 아니면 그게 얼마나 무모하든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도전은 우리가 성숙하는데 많은 양분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횡단하는 여행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예, 예. 부끄럽게도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막상 계획은 세웠는데 많이 무모해 보이고 또 주변에서는 돈 문제, 또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걸 왜 해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저 스스로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되게 막막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 자전거로 유럽을 여행하신 거는 제 계획보다 훨씬 더 무모해 보이거든요. 무모해 보여요.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용 씨는 이렇게 계획을 들었던 주변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고, 아, 그 당시에? 또, 네, 예. 또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여행을 간다고 친구들한테 야, 나 이번 여름에 여행 갈 거야 이러니까 다들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유럽 간다고 하니까 기차 타고 가는 거야. 아니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너 정말 미친놈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방송 했었어요. 용어. 죄송합니다. 예. 뭐 생방송이니까. 그 당시 네. 정말 주변 반응들이 네.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누가 자전거를 타고 유럽 여행을 하겠어라는 네, 생각들을 네. 하잖아요.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고 정말 진지하게 말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할 때는 일단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 수영, 스쿼시, 사이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초 체력을 많이 다졌고 예.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철인 3종 경기 와우. 하면서 체력을 좀 비축을 해놨었어요. 그리고 네. 뭐 좀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뭐 현지의 날씨 그리고 자전거 정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여행을 준비를 했고요. 그때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어요. 여권을 뽑는 거 뭐 공항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색하고 게다가 그랬었는데 해외여행이었어요. 네. 자전거로. 네. 예. 그런 게 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도전을 근데 즐겨 하시는 분 그러게요. 같아요.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전공을 체육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그건 거는 아니었어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좋아하셔서. 취미 활동으로 네, 다양하게 네. 해왔었어요. 그리고 꼼꼼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현지 뭐 날씨부터 해서 정비하는 방법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셨다고 그쵸. 하니까 준비를 많이 예, 했겠어요.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행을 가실 것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는 곳으로 낯선 곳으로 네. 뭐 좋은 일도 많고 볼거리도 많았겠지만 위험한 경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물론이죠. 제일 위험했던 순간이 예. 여행 일주일 만에 가방을 통째로 도둑맞은 적이 있었어요. 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부터 처음 여행을 시작했는데 예. 일주일 만에 바르셀로나에 도착을 했고요. 네. 바르셀로나에서 해변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막지대 같은 거, 고온 예, 예. 건조한 데를 지나서 해변을 처음 봤는데 너무 감격적이라서 해변에 앉아서 그 기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 예. 옆에 뒀던 가방이 금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네. 가방 안에는 뭐 여권, 지갑,
그다음에 뭐 옷, 카메라 이런 것도 와.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품이 다 들어 있었는데 정말 그 가방이 없어지고 나니까 자전거 그리고 저 이렇게 딸랑 이렇게 두 개만 개만 남았네요. 남아 있던 거예요. 네. 정말 막막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또 옆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예.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경찰서에 가게 도와주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처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무 무섭다. 큰일 났다. 일단은 집으로 어떻게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걱정하셨겠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와. 네, 그대로 쭉 가라고 했고 어릴 때부터 10년 넘게 하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일인데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엄마가 필요한 지원은 다 해줄 테니까 네. 가던 길 쭉 가고 안전하게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와. 그 순간이 제일 여행에서 큰 위기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이후로 상당히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와. 그때는 정말 위험했던 일이었지만 그쵸. 네. 인생을 살면서 계속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예. 뭐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잖아요. 그쵸. 많은 추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여러 또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추억, 에피소드 같은 것도 궁금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네. 지도에서 길을 가르쳐 줬던 분들, 뭐 자기 집에 재워주셨던 분들, 먹는 거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이 스위스에 있는 신혼부부 마리오랑 사라라는 친구예요. 네. 예, 예. 제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시도를 했었는데, 저를 태워주고 자기 집에까지 재워주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일들은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싶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마리오는 24살이었고요. 사라는 19살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벌써 2명이 있는. 신혼부부예요, 네, 근데? 맞아요. 예. 벌써 부부가 그렇게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네. 자기네들도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게 사람들이 되게 시선이 곱지 않았대요.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남들이 뭐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한데 뭐가 문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난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도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어떻게 살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도도 깨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하면 그만큼 성장을 하죠. 그렇죠. 예. 저도 여행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60일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셨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유럽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그 과정을 UCC로 제작해서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저는 처음에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보통 이제 여행기를 남기면 글로 많이 남기는데요.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또 임팩트 있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해서 UCC를 만들게 됐어요. 마침 그때 또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제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반응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살짝 봤는데, 봤거든요. 네. 와, 직접 제작을 하셨다니까 감동이 저희도 밀려오더라고요. 멋져요. 네티즌들의 의견 어땠습니까? 네티즌들은 뭐 당신을 보면서 인생의 희망을 얻었다. 뭐 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예. 진짜 당신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 멋있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를 국가대표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 예.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고 원장님도 그때 뭐 SNS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동영상과 또 네티즌들의 반응까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UCC가 이제 굉장히 인기 있을 때였고 예. 그럴 때인데 그 영상이 나와서 누굴까 하고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데 실제 보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네. 뭐 화면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그 지금도 이게 UCC로 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은 더 이 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댓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네. 화면에 직접 나온 볼까요? 것들을 이게 그 네이트에 보면 유럽 자전거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지금도. 그리고 나오는데 놀라운 게 좋아요가 2223개인데 싫어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UCC를 보면서 이게 나빠요 하나도 없다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실제 그 많은 댓글 중에는 지구는 아직도 훈훈하네요라든가 또 정말 응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을 했는데
김소라님이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 멋있고 또 부럽습니다. 그런 힘든 여행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성공한 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신 거예요.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정말 네. 이거를 그 성공과 실패 이런 걸 떠나서 60일 동안의 그 순간을 이렇게 그 지내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 굉장히 놀라운 게 좋아요가 2,0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싫어요가 한 개도 하나도 없을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전무후무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이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훈훈합니다. 네. 이런 댓글들을 보실 때 드시는 생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예. 어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거나 뭐 그런 일들을 제가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TV에 보면은 어떤 저명 인사들이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또 저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저에게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화제가 또 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UCC 동영상 대상을 수상하셨죠. 그쵸.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인가요? 네, 예, 이 맞습니다. 내용이 또 실렸다고 하는데 네. 교과서에 본인의 그 UCC 내용이 실렸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예,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직접 좀 볼까요? 보여드려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예.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과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국어에 나오는 오. 장면인데요. 네. 제 영상에 사용됐던 여러 컷들이 이렇게 나오고 영상을 통한 자기 의사 전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나도 저 아저씨처럼 나중에 크면은 도전해봐야지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지금도 이런 어린 친구들이 연락을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요? 예, 아저씨, 저도 언젠가는 아저씨처럼 꼭 그렇게 멋진 경험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정말 고맙고 기특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왕이면 아저씨보다는 형 오빠가 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정말 그 교과서에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위인들만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박지웅 씨가 직접 나오시고요. 위인이시니까요. 예, 위인이시죠.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여행 중에 영국에서는 그 프리허그를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명동이나 강남역 도심에 나가면 사실 가끔가다 볼 수 있는 행동인데 네. 프리허그를 직접적으로 뭐 미션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 반응은 또 어땠습니까? 프리허그를 처음엔 저는 사실은 생각을 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네. 마지막에 그렇게 다 달리고 나서 예. 프리허그를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도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시네요. 네. 예. 정말 그 여행을 하는 순간순간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저렇게 맨 마지막에 정말 얼굴도 못 본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적인 순간이었고요. 저기 또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신기하게 뜨겁네요.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동양에서 이렇게 작은 청년이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런 대단한 도전을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션도 저렇게 성공을 하셨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 예. 겪으면서 60일을 지내셨는데 자, 자전거 유럽 일주를 통해서 얻은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선물은 일단 자신감입니다. 그쪽에서도 유럽에서도 하루하루 상당히 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그걸 또 하나하나 헤쳐나갔고 또 성취감을 맛보면서 우리가 사는 삶도 이런 게 아닐까 그때그때 시련을 이겨내면서 더 성숙해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인생이라고 생각했고요. 앞으로 또 다가올 어떤 시련도 잘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나 뭐, 그리고 평생 동안 농촌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난 너무 행복하게 하루하루가 네.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신 할아버지도 있었고요. 돈은 많이 없지만 주위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에 그게 진짜 행복이지 않을까.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게 가장 큰 선물이고 변화였습니다. 네. 행복에 대한 가치. 행복이 전염된다고요? 함께 있으니까 저희도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박지웅 씨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윤영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청을 하고 네. 나도 언젠가 한번 떠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행 다녀온 것 중에서 기억이 남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에 간다면 유럽이든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까 지용 씨께서 이 예. 가방을 잃어버린 그 바르셀로나가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네. 저도 3박 4일로 짧게 가게 되었는데 도시가 너무 예뻐서 기억이 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제 현금카드 IC 칩이 고장나는 바람에 수중에 있던 단돈 7유로로 4일을 버텨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공교롭게도 네. 그렇게 됐는데 대중교통도 이용을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다녔고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최대한 싸고 최대한 큰 빵을 사가지고 그걸로 하루를 버티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예. 사실 비하면 고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충분히 뭐 어려운 일을 하셨네요. 예. 특히 그렇게 걸어 다니니까 이곳저곳 또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그쪽 사람들을 모습을 직접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또 스페인이 가진 문화의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용 씨도 아마 큰 도로부터 또 마을 골목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우리나라와 또 스페인의 문화 차이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적인 차이요. 저는 유럽 분들과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라고 하면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볼 수 있었어요. 일단 그쪽 유럽 분들은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직업이 뭐다, 뭐 출신지가 어디다 하면은 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그쪽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뭐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거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다 자기가 소중하게 있죠. 생각하는 꿈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린다면은 그거는 또 옳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젊은이들이 많으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앞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그쵸.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요즘엔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네.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장님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지용 씨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뭐 자전거를 사고 싶은 막 그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네. 나도 막 사서 자전거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자전거길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번에 뚜르드 코리아라고 뚜르드 코리아 2010이라고 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우리나라 자전거 코스가 생겼는데요. 그쵸. 그 코스가 4대강 주변으로 생긴 코스입니다. 아까 지용 씨가 그 여행길은 3,964km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절반 거리입니다. 1,757km의 자전거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내가 해외로 갈 자신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요 한번 그 4대강 주변의 자전거길을 이용해 보는 것도 멋진 그 도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지용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신 두 분도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 같은데 네. 구원장님부터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 있으세요? 정말 그 지용 씨 보니까 부럽습니다. 저도 금년 초에 한번 그 여러 가지 도전한 것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하고 꼭 매달 1박 2일 여행을 가자 이렇게 도전을 세웠었는데 1월 달에 하고 그다음부터 다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1박 2일 가족 여행 가는 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네. 꼭 또 실천해 보시고요. 윤영훈 학생은요? 네, 저는 우선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대륙 자동차 횡단 네. 여행을 꼭 동생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동생이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예. 또 전역을 할 때쯤이면 제가 아마 사회생활을 할 것 같아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과 그리고 도전 의식이 생기고요.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여름방학인 이번 여름방학에 꼭 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서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면서 저희도 지금 속으로 느끼는 게 좀 그쵸. 많습니다. 반성도 뭔가 하고요.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다. 맞습니다. 뭐 유럽 일주 하는 도전은 완성을 하셨지만 보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도전을 하실 것 그쵸. 같은데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계획은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 뭐 세계 일주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꼭 5가지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유럽 대륙 자전거 횡단 이거는 이미 했죠. 하셨네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코스 와. 완주하는 그거 17시간 동안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쵸. 예, 그걸 또 완주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네. 그리고 5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젊은이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노년 보내는 거. 이 5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 유럽 자전거 여행은 너무나 이루셨고요. 감사하게도 성공적으로 잘 해냈고요. 앞으로의 인생은 남아있는 4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고요. 또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해나가려고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가지도 뭐 멋지게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용 씨처럼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해보고 싶은 도전 앞에서 망설이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지 용기를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해내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라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꼭 힘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러니까요. 명강의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은 우리 삶에 행복과 감동을 선물해주는 친구 같죠. 많은 분들의 도전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러분의 도전을 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로 유럽 일주를 한 박지용 씨 그리고 구창환 인맥경영연구원장 윤영훈 청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